이 시간에는 해병대 지휘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병들은 해병대 지휘관하고 좀 가까이 할 기회가 별로 없고, 또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그런 시간이 별로 없죠. 시간이라기보다 그런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그런 관계까지, 그런 사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사이, 그런 사이가 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 좀 드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저희 소대장님인데, 저희 소대장님이 이제 좀 높은 데까지 올라갔다고 할까?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도 좀 일단 뭐 상관하고 이제 부하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그 친한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뭐 친구라든지 뭐 선후배라든지 그런 거와는 좀 다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는 좀 가깝다고 느끼고, 그 마음으로 조금도 어떤 불편함이나 꺼리낌 없이 그 소대장님하고 제가 이제 뭐 훈련받은 얘기 하면서도 저희 소대장님 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좀 유달리 좀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소대장님이 이제 계속 이제 급이 좀 높게 올라갔죠. 그래서 계급을 그냥 그 연대장 계급인 대령이라고 치고, 그 대령 정도 되는 분의 그 생각, 해병대에 대한 생각, 그런 걸 이제 물론 군대에 있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물론 젊었을 때 좀 나이 들어서 이제 50 넘어서는 뭐 인생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뭐 해병대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의 생각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제가 좀 들어봤기 때문에 해병대의 지휘관, 이제 고급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령 정도 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물론 이제 이것은 개인입니다. 한 사람하고만 얘기를 해봤기 때문에. 일단 이제 저희 소대장님 얘기를 하자면, 이제 군대 내에서, 해병대에서는 좀 엘리트라고 하는 회사 출신의, 회사에서도 이제 뭐 공부를 좀 잘한 사람, 그리고 이제 국가의 지원으로 미국 유학을 다녀온 이제 엘리트 장교죠. 미국 유학을 다녀올 정도면 해병대뿐만 아니라 전군에서도 엘리트 장교에 손꼽히는 사람에 속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대령 때, 이제 물론 이제 대령 때 말고도 그 전에도 뭐 부대를 잘 이끌어서 이제 상도 많이 타고 그랬는데, 특히 이제 대령 때는 대통령상을 받은, 그러니까 전군에서 1등이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해병대의 엘리트 장교, 고급 지휘관. 이제 뭐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자기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북한군, 이제 해병대로서 이제 북한군이 적이죠. 그 적을 이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주로 얘기를 하고, 이제 이분에 대해서 좀 제가 뭐 실명을 거론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니까 이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리더십에 대해서, 이분의 리더십이라는 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상급자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 인성, 이제 그런 게, 또 실력,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이분의 리더십은 대원들이죠. 자기 부대원들을
그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인데, 제가 이제 그 소대장 전령을 하면서 몇 달 동안, 뭐 6개월이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군대 있을 땐 그 정도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제 같이 항상 둘이 거의 뭐 훈련 나가면 같이 붙어 있고, 중대에서도 이제 뭐 거의 늘 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 사병들끼리, 소대원들끼리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대장하고 또 같이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이 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꼭 많이 같이 있지 않더라도 한두 번만 겪어봐도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데, 이분은 그 대원들을 차별 없이 대하는 분인데, 그 특징이 그 사람을 딱 이렇게 만났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반기는 듯한 그 표정과 태도, 이제 그런 느낌이죠. 나쁜 말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뭐 욕이나 비하적인 발언, 또 차별적인 그런 발언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나쁜 말을 결코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 대원들에게 결코 나쁜 말을 하지 않는 사람. 또 남 탓을 하지 않는 사람. 누구 탓을 한다든지. 물론 이제 그때 제가 함께 있을 때는 그 소대장이었을 때고, 그 후도 이제 뭐 계급이 점점 높아질수록 그 후로도 계속 이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그 소대장님하고 친해져서 나중에는 이제 나이 먹고 그 집에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나이 들었다 그러면 이제 40 이후에도 그 이제 부대 안에 관사가 있죠. 그래서 쉬는 날 같은 때는 가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가족, 이제 부인하고도 좀 얘기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그 부인도, 저랑 똑같이 얘기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살펴보죠. 뭐, 학력은 어떤지, 집안 형편은 어떤지, 뭐 이런 거. 그 사람의 인성은 어떤지 막 이런 걸 살펴보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렇게 알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분은 특이하게도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인간적으로 있는 그대로 대하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고, 그 부인, 우리 소대장님 부인도 저에게 말하기를, 자기 남편은 좀 유달리 좀 특이하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그런 사람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차별적인 발언을 했을 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막 말을 하고 그랬다. 그게 좀 특징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느낀 거하고 오랫동안 같이 사는 가족이 돼서 이제 같이 살아본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 소대의 소대원들도 누구든 다 거의 그 소대장님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소대장님하고 있을 때는 좀 마음이 편하고 좀 믿음직스럽다 그런 것도 느끼고, 군대에서 행복감을 느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난 군대에서 좀 행복했어. 그 소대장님이나 우리 소대원들이랑 있을 때 좀 행복했다. 그러면 거짓말이다 막 그러는데, 저는 그런 행복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보람을 느끼고, 이제 힘들어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좋죠. 제 선임들도 저한테 정말 잘해주고 그래서 진짜 형제처럼 그랬고, 그 소대장님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상급자와 있으면 좀 누구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지 않을까.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운 좋게 이제 그런 분을 만났다고 쳐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제가 1소대였는데, 2소대였는데, 2소대 소장은 그렇게 좀 괜찮은 분인데, 1소대 소대장은 별로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게 그 좋은, 굉장히 그 대단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고,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을 윗사람인데,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사람, 리더십을 가진, 진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기의 조직원들, 그러니까 소속, 자기가 이제 어떤 단체에 있다 그러면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는 거.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자기가 그 군대다 그러면 군대 생활에서 할 수 있는 뭐 체력도 좋고 뭐 사격도 잘하고 이제 군대의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실력, 그리고 또 열심히 하는 태도, 이제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자기는 열심히 하고 뭘 잘하는데 그 자기 조직원들 소대다 그럼 소대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은 그 소대원 전체가 다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도 잘하고 그런 모범을 보이면서 그 남을 소대원들을 탓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소대원들을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맞이하고 마음으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이제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제가 2소대였는데 2소대장은 그랬는데 1소대장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강자한테 약하고 뭐 중대장님, 대대장님한테는 굽신굽신하고 자기 밑에 부하들, 사병들한테는 이제 소위 때는 그러지 않고 한 중2 때쯤 되면 이제 함부로 대하고 저 사람이 저 소대원이다 그럼 제가 어떤 애인가 이렇게 팍 해가지고 이용하려고 하고 뭐 젊은 시절에는 이제 뭐 그런 것도 그렇게 좀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지만 뭐 소대장이니까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제대하고 이제 만남을 갖죠. 해병대는. 그러면 이제 나이 한 30 이상, 40 소대원이 20명이라면 한두 명은 제대하고 몇 년 지나서 난 그 사람 안 만나 그러고 결국은 이제 50대쯤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소대원 20명이 다 만나죠. 인간성이 안 좋으니까. 저는 이제 저희 소대장님하고, 물론 이제 그 군인들은 자기 부대장이다 그러면 그 부대를 관리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죠. 그래도 간간히 어떤 큰 훈련을 마치고 좀 집에서 쉬고 있다 그럴 때 한번 살짝 가서 좀 놀다 오고 가서 얘기도 하고 뭐 술도 한잔하고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어떤 특정한 시기에 제가 전에 이제 이전 영상에서 성실한 해병 찾기 해병대 모병관 이제 그분하고 같이 이제 산을 다녔다 그랬는데, 그분하고 다니기 전에 우리 소대장님하고 먼저 뭐 북한산, 도봉산, 또 서울 근교에 있는 산, 관악산 이런 산을 좀 다녔는데 주말에 다녔죠. 이제 부대 지휘관을 하다가 그만두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만두는 시점이 있고 부대 지휘관을 하지 않고 약간 쉴 수 있는 틈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좀 주말에는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이제 같이 산에 다니고 그러면서 인생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해병대에 대한 생각, 고급 지휘관이라고 하는 대령쯤 되는 사람의 해병대에 대한 생각, 이제 개인적인 견해죠. 물론 개인적인 견해인데, 그분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병대는 강력한 교육 훈련을 해야 된다. 그걸 이제 굉장히 강조했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건 개인적인 견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해병대는 강력한 교육 훈련을 해야 된다. 좀 안타까운 것은 뭐 어떤 정치적인 상황 또는 어떤 문화, 시대 문화적인 흐름,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젊은이들이 약해지고 해병대도 좀 약해지는 거 아니야? 좀 더 강력한 훈련을 해야 돼.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나이 든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소대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이 50쯤 됐을 때 그 젊은 해병들이 좀 약한 거 아닌가? 군대도 좀 더 강력한 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 때는 참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이제 소위 중위 대위 때 이렇게 지금은 좀 약해지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군대가 약하면 안 된다. 그래서 좀 꼭 걱정은 아니지만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해병대만큼은 강력한 훈련을 하고 강한 군대가 돼야 된다. 이제 군대는 뭐 어떤 정치적인 것이라든지 시대적인 그런 그러니까 사회적 현상, 어떤 시대의 그 사회적 현상이 있는데 이제 정치적인 것이나 그 시대 문화라든지 그 사회적 현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강력한 훈련을 하고 그 강함을 유지하는 그런 군대가 돼야 한다. 이제 가끔씩 그 군대에 대한 기사가 TV 같은 데 나오기도 하고 요즘에 인터넷 같은 데 이제 많이 나오기도 하고 무슨 사고라도 나면 막 큰일 난 것처럼 군대가 이래 막 이러면서 군대가 큰 잘못이 있는 그런 집단인 것처럼 그래서 막 사람들이 군대를 공격하고 해병대에서 무슨 사고가 일어나면 막 해병대를 공격하고 그러면 이제 그 위축이 되죠. 훈련을 받다 다쳤어. 그러면 그런 훈련을 하면 안 돼. 그러면 이제 그런 훈련을 하지 않아. 근데 그 훈련이 꼭 필요한 훈련이었어. 그러면 좀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런 훈련. 꼭 필요한 훈련을 하게 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다. 그겁니다. 이제 좀 대령쯤 되신 분이. 근데 이제 그런 시대적인 흐름, 뭐 정치적인 그런 상황, 이제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해병대가 약화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지휘관에 대해서 얘기도 했는데 이제 지휘관들이 부대를 이끌어 가면서 일신의 안위라고 하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뭐 교육 훈련을 좀 살살 하는 거죠. 큰 사고 없이 이제 사고 나지 않고 살살살 그 부대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 지휘관 시절을 보낸다. 물론 이제 그게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사고 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강력한 훈련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고 없이 보낸 그 지휘관, 그래서 나 잘했어. 그렇게 말하는 것도 꼭 잘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물론 사고가 안 나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뭐 사고 내지 않기 위해서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제 몸을 사리는 거죠, 지휘관이.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는 강력한 훈련을 해야 된다. 그 지휘관이 그 부대를 약한 부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약한 부대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또 그 외부적 상황이죠. 정치적인 것이나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그 해병대가 약해져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빗대서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유 강력한 군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강력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자기 진심을 말했던 그런 그 해병대 지휘관, 그런 해병대 지휘관의 속마음을 인간적으로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어볼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만난 저희 소대장님 해병대 지휘관에 대해서 지휘관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강력한 교육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해병대 지휘관에 대해서 또 그분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